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 저의 참견의 주제는 어머님 유형편 제2탄 인격 가면 성적 집착형, 그리고 제3탄 자유방임 결과 추구형입니다. 그럼 제2탄 인격 가면 성적 집착형 어머님의 특징 3가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이 유형의 어머님들께서는요, 나는 인성이 우선이야, 성적이 우선인 그런 엄마 아니야 라고 늘 우아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인성이 중요하지 성적이 다는 아니더라 라고 주장하시죠. 다만 세상이 엄마 같은 생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네가 사회에 나가서 인간구실하려면 공부는 좀 해야 한단다 우아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 이 유형의 어머니들께서는 전면에 나서시는 그런 학부모는 아니십니다. 일진의 어머님들을 모으고 그 어머님들 사이에서 의견을 취합하시고 의견을 만들어서 피력하시는 그런 어머님들 뒤에 계십니다. 하지만 학부모 모임에는 언제나 참석하시고 정보를 받음에 있어 절대로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는 얘야, 누구누구는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한대. 얘야, 누구누구는 수학을 학원을 바꿨대. 그랬더니 성적이 올랐어. 라는 정보를 아이에게 툭툭 던져주시면서 아이를 계속 리프레시 시켜주시는 그런 유형의 어머님이십니다. 세 번째 특징, 이 유형의 어머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학생이 그럽니다. 엄마, 나 친구가 뭐 고민 있다고 잠깐 좀 들어달래. 저 좀 나갔다 올게요. 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숨도 쉬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너 내일 학원 숙제 했어?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네가 지금 나가가지고 걔 고민 들어줄 때야? 아니, 어머님 인성이 우선이시라면서요. 하지만 결코 인성과 이 성적이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주저없이 성적을 선택하시는 유형이십니다. 그럼 이 유형의 어머님의 문제점 2가지와 그 해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머님이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학생은 뭐 열심히 했고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전화기를 들고 여러 어머님께 전화를 하면서 어느 학원이 더 좋냐? 너는 무슨 학원을 다니니? 이렇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걸 보고, 또는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화해 선생님을 당장에 해고하시고, 내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 계신 학원을 당장에 끊어버립니다. 아이는 혼돈에 빠집니다. 이게 뭐지? 우리 엄마가 저런 엄마인가? 성적이 우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걸 내가 그 액면 그대로 믿었던 건 내가 너무 순진한 거였나? 내가 너무 바본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제일 두려워하시는 결과, 성적이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그냥 커밍아웃을 하십시오. 네가 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되는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어머님은 인성을 추구하고 너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 받아주는 엄마야 라는 그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집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정말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이만큼 커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아, 그래, 맞지. 이 세상이 경쟁사회인데 내가 내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정에 연연하고 이랬다가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지. 사람의 정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머님께서 우아하게 아이를 교육시키다가
첫 번째 아이가 어머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맞았다. 어머님께서는 이제 신발끈을 쫙 조이십니다. 왜냐? 내가 둘째, 또 셋째 아이가 있으시다면 셋째 아이한테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첫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을 엄마로서 제대로 가이드하지 못해서 그걸 펼쳐주지 못했어. 그건 내 과실이야.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때는 내가 나설 거야. 적극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 10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머님. 어머님 아시다시피 둘째 아이보다는 셋째 아이가 첫째 아이보다는 더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교육 방침이 엄마는 인성이 우선이야. 너희들 알아서 해야 돼. 라고 하셨다면 그 둘째 아이, 셋째 아이도 그냥 자유롭게 아마 교육이 됐을 겁니다. 갑자기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너희들 앞으로 스파르타 따라서 해. 라고 한들 그 아이가 따라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충돌이 생기고 아마 반발이 생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둘째, 셋째 아이는 정말 충실하게 내가 엄마의 역할을 다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의 계획대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피식 웃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때까지 어머님께서 이제 너 공부할 때도 좀 됐지 않니? 응? 슬슬 이제 공부 좀 하자. 그만 놀아야지. 라고 살살살살살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큰 충돌 없이 어머님의 계획을 잘 실행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유형편 마지막 제3탄 자유방임 결과 추궁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방임 결과 추궁형 어머님의 특징 3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이 유형의 어머님들께서는요. 인간의 도리 그리고 생활 태도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십니다. 다만 학습에 관한 한 자녀에게 전권을 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는 언제든지 오케이야. 오케이 맘이신 유형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모임이요. 그게 뭐야?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야,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엄마 스타일 아니야. 게다가 요즘은 직장 생활하시는 어머니들께서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도 잘 맞지 않고 엄마는 그냥 야, 그 시간에 그냥 책이나 보고 그냥 엄마 집에 있을게 라고 하시는 유형이시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가 뭐가 좀 부족하여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면 본인 스스로가 학원도 알아보고 선생님도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세 번째, 이 어머님에 있어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엄마는 너에게 전권을 줬어. 네가 어떤 유형으로 공부를 하든 몇 시간을 하든 알아서 해. 다만 결과도 네가 책임져. 엄마는 언제나 스탠바이야. 국어가 부족해? 영어가 부족해? 수학이 부족해? 말만 해. 엄마는 다 들어줄게.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아주 자주 하시는 유형입니다. 그럼 문제점 2가지와 그 대처법을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문제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네가 책임지는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이에게 추궁을 합니다. 물론 그 결과라는 것은 이 유형의 어머님들께서는 뭐 상위 몇 프로, 뭐 전교 1등급, 2등급 이렇진 않습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또는 아이가 점점 향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자기의 장래에 어떤 희망, 꿈이 있다면 그 희망과 꿈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꾸준히 한다든가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십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한테 말합니다. 너 이게 뭐니? 내가 너를 100% 믿어줬는데 결과가 이거야? 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아이가 궁지에 몰리니까
엄마가 뭐랬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학원을 알아봐 줬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학부모 모임에 나가려고 엄마 스케줄을 뺀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엄마에게 반격을 시작합니다. 어머님 기가 차십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전권을 줄 때 너 오케이 했고 좋다고 했잖아. 잘해보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엄마 탓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아이 입장에서는 막 분이 납니다. 자기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꼭 잘해. 이러한 양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방목형 관리. 이걸 항상 권유드립니다. 큰 틀, 빅픽처는 어머님께서 짜시고요. 디테일한 건 아이에게 전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든가 약간의 탈선이 보이면 톡톡톡톡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결과가 어머님께서 바라는 100%는 아닐지라도 아마 방향도 틀어지지 않고 또는 탈선도 크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뭘까요? 그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 인생이야. 맞습니다. 맞죠. 걔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옵니다. 뭘 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자, 여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도 안 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 집에 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니네 용돈은 니네가 벌었어. 자, 나가서 알바하면서 뭐 핸드폰비랑 용돈 벌었습니다. 자, 30살까지 알바를 할까요? 40살까지 알바를 할까요?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그림인가요? 결과 책임지라면서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오케이 내 인생 아니야? 알아서 해. 결과 네가 책임져. 이러실 수 없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유형의 어머님과 상담을 할 때면 참 외람되게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살까지는 어머님께서 그 아이의 교육에 있어 공동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보고 네가 책임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바쁘니까 직무유기 아닐까요? 라고 기분 나쁘시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웃으면서요. 기분은 나쁘시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살 넘어서는 선택 사양이죠. 어머님께서 그 아이의 20살, 30살, 40살까지 그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시고 뒤치다꺼리를 하시던 말던 그건 선택 사양입니다. 하지만 20살까지는 어머님께서 의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가 책임져?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 그 10대 중후반의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큰 선택과 짐을 주시는 게 아니냐. 저희가 이 나이가 돼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어린아이들한테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해서 네 인생 찾아가라. 결과 좋지 않으면 너 책임져. 엄마는 항상 뒤에서 스탠바이 했잖아. 엄마 절대로 나중에 원망하지 마. 이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아이가 지 인생을 잘 찾아가는 것. 그 결과를 네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20살까지 네가 성인이 돼서 엄마의 우산을 벗어날 그날까지는 우리의 공동의 책임이다 라는 마인드를 어머님도 갖고 계시고 학생에게도 늘 심어주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가는 것이 그야말로 바람직한 그런 교육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로 어머님의 유형 3가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아주 재미난 아버님 유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님 유형은 어머님 유형과 뭐가 다를까? 똑같지 않아? 아니요, 많이 다릅니다. 많은 관심과 기다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이었습니다.